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영재입니다. 지난주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약 270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내용을 보면 공급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이란 정책 목적이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의 주택난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공급량의 차이가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 중소도시들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포커스 인터뷰 시간에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영동 포커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팟빵과 팟캐스트로도 실시간 방송과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KBS 강릉을 검색해보세요.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규모 공급 정책,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효과와 영향을 미칠지 이태광 미드웨스트대학교 리더십 부동산학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예. 자, 지난주에 전 국민이 기다렸던 국민주거 안정실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굵직한 내용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국민주거 안정실현 정책방의 내용은 2020년 올해까지는 공급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플랜을 짜고 2023년부터 시행을 해서 2027년까지 1년에 대략 약 55만 원씩 건설하고 5년 동안 27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공급량을 본다면 전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에 129만 호, 비수도권에 128만 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만 20만 원을 더 늘리고 비수도권에는 16만 원을 줄여서 수도권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비사업과 민간 위재 공급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5년 동안 시행하고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노무현 시절 약 20년 전에 발표한 제2기 신도시가 지금도 일부 공사 중에 있고요.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표한 제1 신도시는 아직도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뚝딱뚝딱 건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길게는 10년, 20년 그래서 입주 전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이라도 정부에서는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니즈에 맞는 대안 또는 대책, 보완책 등이 별도로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시기에 따른 실현 가능성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책 목적이 국민주거 안정 실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급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치우쳐 있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흐름을 쭉 지켜보신 입장에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 물량 270만 호 중에서 수도권에 158만 호, 광역시 특별시에 52만 호, 나머지 비수도권에 60만 호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공급한다는 이야기인데 앵커님 말씀처럼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시에 약 80%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으로 더 꼼꼼히 부족한 지역을 디테일하게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공급 물량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방의 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것이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그 얘기만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7년까지 수도권에는 158만 호의 신규 물량 공급이 늘어나고요. 지방은 약 16만 호 정도 줄어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네, 도내 지방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당장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공급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가 더 많이 공급할지, 전라도가 더 많이 공급할지, 우리 강원도가 더 많이 공급할 것에 대한 계획이 아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별 주택의 노후 정도와 인구별 상황에 준해서 공급하겠다고 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공급이 되고 입주하는 시기 언제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장 계획만 가지고 단정 짓기보다는 과연 실현 가능한가가
두 번째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어느 곳에 입지를 하는 곳에 입지하고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급한 주택에서 가격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죠. 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저로서도 곤란합니다. 예, 뭐 자세한 계획이 더 나오면 평가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예. 자, 이렇게 비수도권의 주거 개선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도 문제인데 이런 주거 문제가 지역 내 사회, 경제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뭐 있을 것 같고요. 네. 주거 개선으로 대표적인 것이 정비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로 민간 사업으로 정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 문제는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급의 결정과 토지 수용, 시행사, 시공사, 분양사, 건설에 대한 필요한 그 자금 확보 등 과정에서 분양 입주까지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까지 또는 각종 업체까지 연령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잘 풀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주거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상승하겠지만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고 주택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만큼 가격이 상승했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그런 반면에 모든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지방은 소외될 수도 있고 뒷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의 물량과 함께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 잘 컨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구에 비례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수도권에만 더 공급에 신경 쓰게 되면 글쎄요, 조건이 안 좋아지는 곳에 누가 더 살러 오겠습니까? 분명히 폐단이 온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겠죠. 그렇죠. 예. 네. 수도권에 그 집중 공급을 한다고 해서 용적률을 높게 해주면서 수직 상승시킨다는 것인데 우선 기반 형성의 인프라가 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늘어나는 인구만큼 상수도와 교통대란, 자연재해에 대한 인프라 등이 다시 손봐야 될 것이고요. 또 수도권에 집중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익부가 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30년쯤 되면 현재 수도권의 출생 빈도가 0.6%고요. 지방의 경우는 0.9%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구 소멸의 가속화도 촉진될 수 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럴 거면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아예 꺼내지 말 것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자,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던 도민들이라면은 상대적인 박탈감, 허탈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부작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 대책 혹은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부터 그래도 지역 발전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다행히 강원도가 내년 6월부터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도와 도시보다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제주도와 비교한다면 제주도는 거의 관광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우리 강원도는 관광업과 제조업까지 그리고 수도권의 접근성까지 제주도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우수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관광산업과 제조산업이 육성하는 도민 전체가 하나가 되는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지역별 주택 안정을 위해서 도와 지자체별 서민의 그 주택 공급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게만 그 바라기 하지 말고 네. 자체적 해결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처럼 부동산 사고 팔고 할 때 조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네. 주택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집값이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주택 거래가 그래서 아예 끊겨도 정말 큰일입니다. 집을 매도하고자 하는 분 그리고 반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현 시점에서 굳이 매도하거나 매입하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매도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지켜보고 관망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경제 흐름에서 삼고 현상인 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부의 정책 역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책이 나온 것은 없고요.
현재 하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주로 2023년 내년부터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매입하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관망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미드웨스트 대학교 리더십 부동산학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일주일 하루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